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 또 한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를 두루두루 나누시고요. 예, 오늘 공룡을 한 마리 끌고 올 걸 그랬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인기 있기보다는 공룡이 인기가 있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특히 그 사내 아이들이 한때 공룡에 미칩니다. 그렇죠? 예, 공룡만 나오면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고 공룡 이름 수십 개를 줄줄줄 외우면서 공룡 매니아가 되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공룡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룡에 관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지식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오늘도 꽃을 준비했습니다. 좋죠? 예, 이제 곧 봄이 와서 목련이 벌써 폈던데요. 예. 예, 꽃 세상이 이제 곧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5번째고 공룡 이야기인데요. 이제 강의 설명은 지난번에 다 드렸기 때문에 공룡 이야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라기 공원 영화 보셨습니까? 예, 혹시 안 보신 분 계십니까? 아, 몇 분 계시네요. 아, 무슨 소신이 있으신 건 아니죠? 예. 아주 재밌게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인데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이라 약간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성경 원문을 그대로 이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살아있는 공룡을 보신 분 계십니까? 아, 그런 분 없으시죠? 공룡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예, 발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우루스라는 말이요,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 공룡이 다 도마뱀처럼 생긴 건 아니고 이제 처음 발견한 것들이 도마뱀 비슷한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는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물관의 공룡 화석 전시실입니다. 저도 여기 한 2번 정도 가서 구경을 했었는데요. 다양한 공룡 화석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공룡이라는 말은 이 공룡 무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각 공룡들은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공룡 이름 아는 거 있으세요? 예, 티라노사우루스. 예, 천만인의 상식입니다. 이것마저 모르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자, 또 공룡 이름 한번 외쳐보세요. 뭐가 있죠? 예, 알로사우루스, 또 스테고사우루스, 브론토사우루스. 예, 어른들은 거의 정신줄을 놓고 있어요. 공룡 이름 대라 그러면 가끔 어떤 분들이 둘리 뭐 이래요. 그런 분들은 약간 돌봐줘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공룡 이름 몇 가지는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등에 무슨 빈대떡 같은 거 붙이기도 하는 공룡이 있어요. 이게 이름이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예, 사우루스라는 말은 되게 뒤에 많이 붙으니까 이 스테고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이 긴 이 공룡은 약간 이름이 낯서실 텐데 디플로도커스라고 하는 공룡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뿔 3개 달린 얘가 조금 유명합니다. 요게 트리케라톱스인데 또는 트라이세라톱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삼각형을 트라이앵글, 또 뭐 트리플, 트리니티 이런 표현들이 그 트리라는 말이 셋이란 뜻이기 때문에 뿔 3개 달린 그런 공룡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보면 난폭하게 나오는데 티라노보다는 몸집이 훨씬 작은 얘가 이제 뭐냐면 알로사우루스입니다. 자, 여러분의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복습. 자, 얘가 이름이 뭐라고요? 예, 스테고사우루스. 얘는 예, 뭐 어른들은 거의 묵념 수준이에요. 자, 그다음에 얘는 예, 트리케라톱스. 그다음에 얘는 예, 알로사우루스입니다. 이건 뭘까요?
알입니다. 어떤 분들은 똥 그런데 아닙니다. 예. 이런 공룡 알들을 좀 모아놓은 건데요. 이건 지금 새끼가 알에서 나오려다가 화석이 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룡 알들 모아놓은 건데 꽤 큽니다. 이런 공룡 알들이 상당히 커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삶으면 혼자 먹기 힘들어요. 나눠 먹어야 돼요. 커서. 예, 여러분 다양한 형태의 공룡 알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는데 이건 사실 뭐 공룡 알은 아니에요. 예, 근데 공룡 알처럼 생긴 그런 거라서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기도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뭔지 아시겠죠? 공룡 발자국들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이건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발견된 발자국인데 이 사람 발자국이 아닙니다. 공룡 발자국입니다. 여러분 이 볼리비아에 가면은요, 이 절벽에 공룡 발자국들이 이렇게 쭉 찍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룡이 절벽으로 막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예, 이제 평평한 곳에 발자국이 찍혔는데 지각 변동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갖고 한 건데 높이가 80m고 1.2km 절벽에 공룡 발자국이 5,000개 이상, 그리고 공룡 종류도 300종류 정도 발자국이 찍혀 있는 곳입니다. 1994년도에 발견됐는데, 예. 그러니까 공룡은 무슨 가상적인 동물이 절대 아니고요. 역사 속에 살았었던 동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공룡 화석들이 발견되는 장소들이에요. 빨간색이 정말 많이 발견되죠. 예. 그리고 이것은 공룡 알과 그 알집들이 발견된 곳이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의 콜로라도주에서 발견된 그 공룡 발자국들입니다. 그래서 공룡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텍사스주에도 강 바닥에 이렇게 공룡 발자국들이 찍혀 있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한국에도 공룡이 살았었나요? 예, 한국에도 공룡이 살았었습니다. 한국에도 공룡 발자국이 100개 이상 발견되는 지역이 7군데 이상 됩니다. 이건 경남 고성의 바닷가에서 발견된 발자국이에요. 여러분 어디 다니시다가 이런 거 보시거든 누가 파놨나 이러지 마시고 공룡 발자국인 줄 알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중에 제일 큰 것이요, 이만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밟히면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동물들이 살았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뭐 이 지름이 80cm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뭐 이따만한 발자국들. 이건 공룡 화석 실제 발견한 장소입니다. 예, 공룡 화석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발견돼 갖고, 예, 이게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이 경우는 이 몽골에서 발견된 건데 왼쪽 공룡이 오른쪽 공룡의 앞다리를 물고서 화석이 돼 있는 거예요. 식사 도중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화산재에 파묻힌 겁니다. 예, 그래갖고 그냥 그대로 냉동되듯이 보존되는 모습이고, 어쨌거나 이런 화석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 척추뼈 한 마디가요 사람 머리통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 예, 이런 건 아주 재미있는 공룡과 함께 줄넘기를. 예, 여러분 어쨌거나 이런 공룡들을 이제 발견해서 과거에 거대한 동물이 살았다는 걸 알게 된 것인데, 이것은 미국 그 카네기 박물관에 있는 아파토사우루스입니다. 여러분 공룡이 얼마나 큰지 아파트만 하다 이래가지고 아파토사우루스인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3배 정도 커요. 얘가 머리 쳐들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 공룡은 여기 들어오려면 막 납작하게 엎드려서 구겨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공룡이 이렇게 큰 종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작은 종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왼쪽 아래 보시면 여기 애완용 공룡 보이세요? 예, 그래서 공룡도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자, 이제 공룡에 대한 사진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걸 하나 얘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공룡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신 거냐,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다른 동물이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해서 공룡이 된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십니까? 예, 아무래도 여기 분위기상 창조를 믿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쪽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이 창조론의 주장과 진화론의 주장 중에 어느 쪽이 옳은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룡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다고 알고 있나요? 예,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양쪽 주장을 먼저 좀 확인해 보면, 자 여러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오고 머리가 아파오시죠? 학교 교과서예요.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 중생대는요 지금부터 2억 3천만 년 전쯤 시작돼서 6,500만 년 전에 끝났다는 건데, 요 중생대 끝날 때 공룡들은 지구상에서 멸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은 진화론에 의하면 지금부터 6,500만 년 전에 멸종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지금부터 100만 년 전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아주 간단한 산수입니다.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하는 공룡과 10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하는 인간은 서로 몇 년 동안이나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6,400만 년. 하여튼 적어도 6천만 년 이상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생대에 살았던 공룡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예, 진화론자들은 절대로 신생대 공룡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공룡 화석 발견되면 무조건 중생대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런 박물관이나 이런 과학관에 가보면 이런 공룡 화석이나 모형 전시해 놓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설명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죠? 대개? 그랬더니 어떤 초등학생이요, 손대지 마시오. 예, 이제 요 밑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비슷해요. 뭐 종류 이름 써 있고 지금부터 1억 년, 2억 년 전에 살다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걸 보는 이런 아이들은 또는 학생들은 이런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세상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과 달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을 다 만드셨다고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동물들 만드실 때 공룡도 당연히 만드셨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룡 안 만드셨는데 공룡들이 돌아다닐까요?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쟤네들은 뭐냐 이러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동물들 만드실 때 공룡도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거 아시죠? 그리고 하루를 쉬시는 바람에 우리가 7일이라는 제도를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6일 중에 공룡은 몇째 날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보다도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혹시 아세요? 첫째 날 뭘 만들고 이랬는지? 자, 그 각자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자 누가 잘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 둘째 날? 예, 이제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세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예, 둘째 날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셋째 날이 기억이 나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 보통 이 6일 창조 외우라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그래요. 야, 저거 주일학교 때나 외우는 거지. 이 나이에 저거 외워서 뭐가 유익이 있겠냐 뭐 이러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에는 뭐 5번밖에 못 하니까는 설명을 못 해드리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유치하다고 생각되는 것 속에다가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과 섭리를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뭐 주일학교 때 외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넣어두신 내용인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6일 창조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은요 관심이 커져요. 맞습니까? 그리고 몽땅 알고 싶어져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 정도는 뭔가 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면서 약간 쑥스러워지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 요즘 그 아이돌 스타 쫓아다니는 청소년들은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맞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뭐 그 정도 광팬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팬 이상의 사람이라면 제일 처음 하신 일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림을 보시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은 물인데 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둘째 날의 주제는 물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성경에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은 뭐죠? 땅입니다. 여러분 대륙이 솟아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위에 식물들을 만드신 겁니다. 자, 넷째 날은 혹시 뭔지 기억하시겠어요? 해와 달과 별이에요. 성경에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인데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새를 한번 그려본 건데 별로 비슷하진 않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의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자 복습. 자,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그다음에 넷째 날 해, 달, 별. 그러니까 지구를 제외한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다고 보시면 돼요.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이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더듬더듬 했지만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또 까먹겠죠. 자, 우리 서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둘씩 짝을 지어갖고 한 분이 물어보고 한 분이 대답하고. 자, 오늘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못 외우면 오늘 여기 밤새 철야기도 해야 돼요. 자, 오늘 집에 가시려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 첫째 날, 둘째 날 물어보고 대답하고. 자, 목숨 걸고 외우세요. 볼륨을 조금 높여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예, 됐습니다. 자, 지금 봉숭아학당 학구열이 뜨겁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또 이렇게 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또 헷갈리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요 평생 잊어먹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일일이 외우면 매번 헷갈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앞에 3일만 알아두면 뒤에 3일은 자동으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서로 심하게 닮았죠. 그렇죠? 이런 줄 잘 모르셨죠? 여러분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해달별이 서로 밝고 어둡고 이런 거죠. 둘째 날 위아래 나누셨는데 다섯째 날 아래는 물고기 위에는 새. 그 다음에 셋째 날 땅이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여섯째 날 그 위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고 먹을 건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창세기를 사람들이 허술한 신화 취급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고 상상 이상의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과 이 신비가 담겨 있는 게 창세기 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딱 세 글자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빛, 물, 땅. 여러분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좀 외워두세요. 여름에 장마 끝나고 나면 빗물이 땅에 고이죠. 뭐 그 빛하고 이 빛은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좀 외워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쳐드려 봤자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헷갈려 갖고 야 빗물이 땅에 고이다냐 땅에 빗물이 고이다냐 이래요 또. 여러분 정 안 되면 색깔로 기억하세요. 까맣고 파랗고 빨갛다고 치고. 자 마지막 확인. 여러분 이래도 안 되는 분들은 공부 쪽은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하물, 여섯째 날 육주동물과 사람. 자 이제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났더니 공룡은 몇째 날 창조된 거예요? 여섯째 날. 그것도 누구하고 함께? 사람과 함께 같은 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우유 팩 같은데 그 위에 제조일자 써 있죠. 또는 제조 연월일 써 있죠. 그러니까 공룡과 인간은 지금 뭐가 똑같은 거예요? 예, 제조 연월일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공룡은 유통 과정 중에 멸종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유통 과정 중에 어떻게 된 거겠어요? 심히 변질된 제품이에요. 자, 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세요. 변질됐죠? 많이 상했죠? 근데 여러분 그 변질된 제품들은 교환해 주나요? 아 여러분 그 삼류 회사들은요 절대로 교환 안 해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명품 회사들은요 무조건 교환해 줘요. 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느 회사 제품이죠? Made in heaven, made by God. 그것도 핸드메이드예요. 그렇죠? 특별 주문 제작된 핸드메이드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늘나라 회사가 꽤 괜찮은 회사인 거 아시죠? 예, 신상으로 교환해줘요. 근데 교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죽어야 돼요. 그전에는 약간 수리는 받는데 신상 교환은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데 그냥 죽으면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야 돼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지금 정리한 대로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 근데 성경에서는 창조될 때부터 함께 살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일단 둘 중에 어느 쪽이 현실일 것 같아요? 아니,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평소 생각으로. 예, 사실 이게 이제 판단하기가 쉽진 않은데 중요한 건 이제 증거예요. 여러분 아무 증거도 없이 우기려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알고 나면 당연히 믿게 되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천만 년 전에 공룡 멸종했다는 진화론 이거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거짓말인지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을 지금부터 쫙 설명드릴 텐데 중간에 기절하지 마세요. 예. 자,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가면 남미의 페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거기에 과거에 있었던 문명이 잉카 문명입니다. 근데 그 잉카 문명 사람들이 이상한 유물들을 남겨놨는데 그 중에는요 이런 머리뼈도 발견돼요. 어떻게 스타일이 마음에 드십니까? 일부러 머리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옛날 사람들의 풍습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 머리에 틀을 씌워 놓으면은 아이가 머리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옆으로 못 자라면 위로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걸 편두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좀 늦었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손주들 낳거나 이러면은요, 얘야 너는 왕족이다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가만 봤더니요, 이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유행에 앞섰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헤어스타일을 바꾸잖아요. 이분들은 헤드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적어도 패션을 추구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좀 패셔니스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머리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희한한 머리뼈를 남겨놓은 잉카 사람들이 검은색 돌에다가 이상한 그림들을 잔뜩 그려서 무덤 속에 많이 남겨놨어요. 그게 이제 부장품으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분은 그 페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잉카인의 후손이죠. 그래갖고 그 아버지 때부터 이런 검은 돌들을 1000개 이상이나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데, 근데 미국 지질학자인 돈 패튼 박사가 이분을 찾아가서 소장하고 있던 그림들을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잉카인들이 남긴 그림들을 보면은요, 이것은 뭐 태양을 숭배하는 듯한 우상 숭배 장면 같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건 뇌수술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에 잉카인이 쪼그리고 앉아 있고 동물이 하나 엎어져 있는데 여기 꼬맨 자국 보이세요? 예, 그리고 여기 튜브 연결돼 있고 도구들 있죠. 여러분, 잉카인들이 뇌수술을 했다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을 꺼내는 장면도 있어요. 여러분, 잉카인들한테 잘못 걸리면 심장을 바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왕절개 장면도 막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별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듯한 그런 장면도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잉카인들이 망원경을 개발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도 있고, 이건 아마 혜성을 그린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가 공룡이니까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은 잉카 사람들이고 왼쪽은 동물인데 사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근데 이 왼쪽 동물이 뭐예요? 공룡 종류죠. 무슨 공룡? 여러분, 이게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은 나라마다 서로 다르게 부르니까 이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무슨 공룡이냐면 오동통한 공룡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화석 발굴 장면이 아니고 살아있는 공룡을 사냥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동물은 특징으로 볼 때 알로사우루스 종류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잉카인들이 알로사우루스를 사냥했다는 그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발견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걸 보세요. 머리에 뿔 3개 달린 공룡 기억나세요? 이거 아까 이름이 뭐였죠? 예, 어른들은 지금 뭐 트리만 거의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게 트리케라톱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잉카 사람이 손에 손도끼 같은 거 하나 들고 이 트리케라톱스로 올라타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관찰력이 좋은지 퀴즈. 여러분, 이 잉카 사람이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하려고 올라탄 걸까요? 아니면 길들여서 타고 가는 걸까요? 길들여서 타고 가는 것 같으세요? 뭘 근거로 그렇게 심하게 우기세요? 예,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특징이 뭐냐면 등에 안장 같은 게 얹혀져 있죠. 여러분, 이게 이 동물 자체 무늬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동물 등에 안장까지 얹었다는 얘기는 길들여서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트리케라톱스를 길들여서 타고 다녔다는 그림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목이 긴 공룡인데 디플로도커스인데 또 잉카 사람과 함께 있어요. 자, 여기서 잠시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공룡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알기 시작한 역사는 180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공룡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의 역사는 200년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그림들은요, 최근에 그려진 그림들이 아니고 지금부터 500년 전에 스페인에게 멸망당한 잉카 사람들이 남긴 유물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공룡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죠. 안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이런 그림들을 먼저 볼 수 있었다면 과거에 이런 동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고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그림들을 확인하기 전에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다 받는 바람에 저런 동물들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돌에는요 여러 마리 공룡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고요. 아예 공룡이 사람 뒤에 나타나서 애비 이러고 있는 장면도 있고 아예 공룡 모형들도 발견돼요. 자,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요 페루의 이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자료들이고 조금 거기서 내려가면 나스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나스카 지역은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건조한 사막 고원지대거든요. 그래서 강을 따라서만 밭이 조금 있고 여기는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인데 근데 사막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한 게 이건데 여러분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산이고 여긴 들판이고 그러니까 사막이고 근데 이 사막 여기저기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100m가 넘는 그림들이 땅바닥에 그려져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땅에서는 안 보이고요. 높은 데 올라가야만 보여요. 그래서 이게 고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많이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그림들을 남겨놓은 그 나스카 사람들이요. 그 흔적을 남겨놨는데 이건 미이라예요. 그리고 이건 천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니까 썩질 않아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부터 1300년 전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물들인데 이게 천조각에 동물이 그 수가 놓아져 있죠. 근데 그 동물 확대해 보면 뭐예요? 예, 공룡 모습이죠. 그래서 나스카 사람들도 공룡의 모습을 남겨놨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멕시코의 아캄바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점토를 구워서 만든 유물들인데 이 아캄바로 사람들은요 조금 전에 그 잉카 문명 사람들보다 더 오래전 사람들이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실 때 똑같은 시간에 이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점토 모형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는 동물 모형들도 발견돼요. 그래갖고 이런 점토 모형들이 무려 3만 점 이상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 발견됐으면 조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발견되니까 조작할 수도 없는 점토 모형들인데 그래갖고 이제 아까 그 돈 패튼 박사가 여기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점토 모형 중에 동물 모형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뭐예요? 전형적인 공룡 모습들이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의 그 초딩 작품 아닙니다. 초등학생들 작품이 아니고 2000년 전 추피쿠아로 문명의 유물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멸종된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까지 남겨놓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뭐냐면요. 날아다니는 익룡 종류예요. 람포링커스라고 하는 꼬리에 이런 특징이 있는 익룡 종류예요. 닮았죠? 좀 놀래고 계시죠? 놀라면서 점점 혼수 상태로 들어가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적인 모습으로 남겨놨냐면 여러분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 이름 들은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살았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1800년대에 그린 상상도에는요 꼬리를 축 처지게 잘못 그려놨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야 얘네들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살았구나 이걸 겨우 알게 됐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아캄바로 사람들이요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있는 모습으로 모형을 남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관찰하지 않고는 저런 사실적인 모형을 남겨놓기 힘들다 그 뜻이에요. 그 밖에 안킬로소우루스라든지 브론토소우루스도 사실적인 모습으로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북미 대륙의 인디안들 있죠. 인디안들이 남긴 벽화에도 공룡이 발견돼요. 이건 그랜드 캐니언 근처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디안들의 폐허인 아나사지 폐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디안들의 살던 주거 흔적이에요. 근데 그 마을 입구 부분에 여기 옹기종기 사람 몇 사람 보이시죠? 근데 이쪽 절벽면에 그려진 벽화거든요, 이게.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사람 보이시죠? 근데 오른쪽 아래 타원으로 된 안쪽에 동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마음이 착해야 보여요. 갑자기 보인다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머리가 보이세요? 꼬리 이쪽에 이렇게 있죠? 그 윤곽을 그대로 그리면 이런 윤곽이에요.
근데 전형적인 공룡 모습이에요. 인디안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 유물 칼 표면에도 공룡이 그려져 있는 게 발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그 주라기 공원 영화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그 아퍼토사우루스거든요. 예, 이 아퍼토사우루스인데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땅 그쪽이에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쪽 지역에 우룩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옛날 도시. 근데 여러분 우룩은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지역 이름 혹시 아세요? 우르죠, 우르. 우르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우룩은 그 강 건너편 여기가 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 있죠. 예. 그 지역에서 발견된 원통형 도장이에요. 그래갖고 여기다 인주를 묻혀갖고 또로로 굴리면 그림이 찍히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새겨져 있는 동물을 가만 봤더니 이 아파토사우루스하고 너무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건요, 그 AD 100년경이면 예수님 조금 이후예요. 그때 당시가 로마 제국 시절이거든요. 그 로마 제국이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로 와가지고 자기 고향 나일강의 풍경을 그려놓은 그림이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일강 악어도 그려져 있고 나일강의 머슬렌 배들도 있죠. 지금 여러분은 2000년 전 나일강의 풍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일강 풍경을 그린 그림 중에 이제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윗부분을 잘 보시면 저기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저거 뭐예요? 전형적인 비교적 선명한 공룡 그림이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아니 정말 사실적인 그 풍경을 그린 게 맞다면 AD 100년경에 나일강 쪽에 공룡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당시쯤에도 공룡 종류들이 나일강 쪽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이 동물 이름도 남겨놨어요. 자, 각자 잠깐 기도하신 다음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게 크로코딜로 파르달리스인데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크로코다일 레오파드라 그래서 악어 표범이에요.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형태가 멸종된 공룡 종류예요. 좀 계속 충격을 받으시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로마 시대 모자이크 벽화에도 이 타니스트로페우스와 같은 그런 공룡이 그려져 있는데 칼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아시죠? 예, 파라오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림에도 멸종된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기린은 아니에요. 이런 기린은 되게 목이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뻣뻣하게. 근데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휘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목이 긴 공룡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있는 어느 동굴 벽화에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그 윤곽을 좀 선명하게 처리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브론토사우루스라고 여겨지는 동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요 모사사우루스라 그래가지고 이 화석으로만 발견되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화석으로 발견될 때는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알려졌던 동물인데 그게 사람과 함께 그려진 그릇이 터키 지방에서 발견되는데, 여러분 여기 묽게 그려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동물들 그려진 걸 보면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옛날 그림에도 이제 플레시오사우루스라고 하는 어룡 종류가 그려지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고대에 남겨진 유물들에는요 이런 괴물들이 그려지는 것들이 꽤 발견돼요. 근데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괴물이다 이랬는데 가만 봤더니 공룡 종류들을 그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뭐 중세 시대에 어떤 괴물을 처치하는 장면을 이제 새겨놓은 건데 이게 그 노소사우루스라고 하는 그런 동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뭐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 뭐 바실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것이 1600년대에도 살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헤라클레스 아시죠? 헤라클레스가 헤시온의 공주를 구하는 장면이 그려진 그릇이
발견됐는데 그 밑에 그려진 그림 중에 이 동물이 약간 이상한데 이게 머리에 장식이 달린 듯한 하드로사우루스와 같은 그런 동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고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남긴 그림에도 머리에 장식이 달린 듯한 하드로사우루스나 코리토사우루스와 같은 그런 종류의 동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까운 그 캄보디아 있죠. 이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 사원 아세요? 이런 데 구경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사원 여기저기를 구경하다가 한쪽에 동물이 그려져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근데 그중에 얘가 좀 이상한데 이거 혹시 무슨 동물인지 기억나세요? 등에 빈대떡 붙이고 다니던 스테고사우루스 있죠. 스테고사우루스와 같은 동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그 상나라 때나 그 당나라 때의 유물이라고 알려진 것들인데요. 공룡 용 종류가 그려진 것들이 발견되고, 용 얘기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그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아세요? 아세요? 개인적으로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간 그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죠? 아주 총명했던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을 사로잡아간 왕이 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이고요. 여러분 고대 세계의 수많은 제국 중에 가장 영화를 누렸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제국의 왕들은요 느부갓네살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유명하긴 한데 이거 외우기가 좀 어렵죠, 이름이.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요 이렇게 외워요. 갓 4살의 왕이 된,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건 누구라고요? 바로 왕. 그분은 바로 왕이 됐어요. 이분은 4살의 왕이 됐고, 이런 건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세운 문이 발굴됐거든요. 근데 그 문 표면에 동물들을 그려놨는데 그 동물 중에 이 동물이 약간 이상한데 이게 4발 공룡 종류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날은 살고 있지 않은 멸종된 동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독수리가 크면 막 이렇게까지 큽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거보다 훨씬 컸던 동물이 살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프테로사우루스인데, 여러분 이 프테로사우루스예요. 이 새는요 뭐 기린만큼 클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런 가젤이라고 하는 초식 동물을 낚아채서 날아갈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웬만한 분들은 다 낚아채서 날아가는 거예요. 덩치가 큰 분들 빼고는요. 여러분 저런 새가 이 주변에 날아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딴 데 가는 사람들 하나씩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발견된 도장이거든요. 근데 그 도장 표면에 여기 프테로사우루스가 가젤을 낚아채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BC 1300년 경쯤 유물이거든요. 그럼 이때가요 성경 역사로 볼 때 언제쯤이냐면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유명한 사사 중에 힘이 센 삼손, 300용사 기드온, 그렇죠? 뭐 온니엘, 드보라 이런 분들 활동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프테로사우루스가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도장이에요. 예,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요. 그런 동물이 17세기까지도 유럽 지역에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파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뭐 그림이니까 간접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예, 그렇지만 참고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동물이 1600년대까지도 살았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의 퀸즐랜드라고 하는 지역 요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그 쿠크아일랜드 원주민들인데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어떤 동물을 설명을 하는 것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났더니 플레시오사우루스라고 하는 멸종된 어룡 종류예요. 물에서 사는 공룡.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여기 목부터 등까지 뼈가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식도 그려져 있고 위장 그려져 있는데 위장 속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그림을 그린 걸로 보아서 이 동물이 원주민 중에 하나를 삼켰는데 이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동물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사람을 꺼낸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밖에 이제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그림에도 거대한 동물이 뭐 고래를 삼킨 듯한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예요. 여러분,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요, 자동차나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커요. 여러분, 이게 또 이 주변을 계속 어슬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는 사람들을 하나씩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 공룡 화석 발견된 장소 보여드린 적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발견된 거거든요. 미국에서 발견됐어요. 그래갖고 이거 이제 발견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여러분 이런 공룡 화석이 발견되면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조사를 해요. 그래갖고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다리뼈를 현미경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관찰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게 발견됐어요. 뭐냐? 생체 조직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혈관의 흔적으로 여겨지고 이것은 적혈구의 흔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근육이나 근육의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섬유 조직이 있죠. 그래갖고 여러분, 요 화살표로 된 요 부분을요, 잡았다 놨다 했더니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탄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약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뼈는 칼슘이나 이런 무기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수천만 년 형태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살이나 근육이나 이런 부드러운 조직들은 결합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화석이 되지 않는 이상은 부드러운 상태로 수천만 년 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수천만 년이 아니라 수천 년 견디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다리뼈 속에서 생체 조직이, 그것도 부드러운 조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말은 확실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들을 쫙 종합해보면 공룡들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면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알래스카에 가면은요, 공룡의 싱싱한 뼈들이 발견돼요. 화석이 아니라 뼈 조직이 그대로 남아있는. 좀 쉽게 얘기하면요, 물에 넣고 끓이면 육수 나온다. 거의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그 보고에 따르면요, 이게 전기톱으로 자르거나 이러면 노린내가 나게까지 한다. 그럼 생체 조직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거기 조금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싱싱한지 여기 영어로 써 있죠. 자, 각자 출신 중학교의 명예를 걸고 해석해 보세요. 해석은 쉬울수록 좋아요. 싱싱하기를 어제 죽은 개 뼈다구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1960년대에 발견된 공룡 뼈를 1980년대 과학자들이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 뼈 상태가 너무 신선해갖고 처음엔 물소뼈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공룡 뼈일까 이랬거든요. 근데 그 뼈들을 자세하게 확인해 봤더니 뿔 달린 공룡, 오리지둥이 공룡, 작은 육식 공룡의 뼈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곳곳에서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고 믿을 만한 다양한 증거들이, 어떤 건 아주 분명한 증거고 어떤 건 약간 희미한 증거지만 너무나 다양한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이런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거의 몰랐죠? 여러분, 이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알려면 전 세계를 뒤지면서 다녀야 되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한쪽에서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면 지구 반대쪽에서 곧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관심만 가지면 저 자료들을 다 모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한두 개면은 무시해도 되는데 너무나 다양하게 계속 발견되니까 이거 뭔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저는 자료를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주장과 처음부터 함께 살았다는 주장 어느 쪽이 현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처음부터 함께 살았다는 주장이 훨씬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이 심각해요. 어찌 보면 이쪽이요 현대판 신화예요. 사람들은요 이쪽이 신화고 이쪽이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이쪽이 신화고 이쪽이 역사예요. 지금 너무 심각해지셨어요. 표정이. 기지개를 한번 쫙 펴시겠습니다. 자, 몸 좀 풀시겠습니다. 좌향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좀 토닥토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반대로도 하시겠습니다. 반대로도. 자, 옆에 앉은 분이 지갑을 열 정도로 재밌으신가요? 예. 여러분 이 내용은요 뻥이어도 재밌어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전까지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제 공룡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어쨌거나 공룡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지만 지금 현재는 공룡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멸종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룡들이 왜 멸종했죠? 뭐 어른들은 별로 관심 없는 표정들이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어려운 대답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대답도 있어요. 여러분 공룡이 왜 멸종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안 죽였는데요. 이러면 돼요.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학교 교육이 잘 되나 보려고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학생이 하나 지나가길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누구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다고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갖고 제가 안 그랬는데요. 뭐 이랬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가 끝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약간 이상하다 싶어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 뭐라 그랬다고요? 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거 좀 이상하네 싶어갖고 이번에는 부장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장로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제가 어떤 놈인지 꼭 잡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날 충격을 받아갖고 이거 교회 학교 교육 대책 마련해야 되겠다. 너무 심각하다. 이래갖고 이 교회 학교에 투자를 좀 하려고 장로님들을 모아서 당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모이자마자 뭐라 그랬다고요? 까짓 거 우리가 물어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 무너진 거 그 교회에서 물어주기로 했대요. 설마 그 교회가 수지 선한 목적교회는 아니겠죠?
그래서 공룡이 왜 멸종했다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공룡이 지구상에서 멸종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저기서 공룡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화석으로 발견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얘네들이 살다가 왜 멸종했을까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이 공룡 멸종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이 뭐냐면 운석 충돌설이에요. 과거에 지구상에 큰 운석 하나가 뻥 떨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막 화산들이 터지고 그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는 바람에 햇빛이 땅에 제대로 닿지 못하니까 온도가 쭉 내려가서 추워서 얼어 죽었을 거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어 죽었을 거다. 독가스에 숨 막혀 죽었을 거다. 독가스 때문에 임신이 안 돼서 멸종했을 거다. 뭐 온갖 잡다한 이론이 많아요. 근데 이런 공룡이 지구상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떼죽음을 하고 멸종을 한 너무나 분명한 원인은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대홍수 심판이에요. 여러분 전 지구를 덮는 홍수 심판 때 다른 육지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공룡들도 휩쓸려서 여기저기 파묻혀서 화석이 되고 썩어서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집단으로 파묻혀서 분해되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룡은 창조 때부터 대홍수 때까지 잘 지내고 있다가 대홍수 때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이때 죽은 공룡들의 시체들이 이 북극 지방은 그대로 냉동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알라스카에서 공룡의 싱싱한 뼈들 발견된다 그랬죠. 그게 대홍수 때 냉동된 것이 지금까지 보존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지방은 썩어버리기도 하지만 여기저기 파묻혀서 화석도 되고 석유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은 엑셀레이터 한번 밟을 때마다 공룡 뒷다리가 타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룡의 1차적인 멸종은 무슨 사건과 관계되어 있다? 대홍수입니다. 자, 근데 이 대홍수 때 동물들을 방주에 실었죠. 근데 이때 공룡 실었다고요? 안 실었다고요? 예, 공룡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은 홍수 이후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공룡들이 살려면 방주에 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공룡 방주에 탔다 그러면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이 큰 공룡 어떻게 실었을까? 2마리만 넣어도 꽉 찰 텐데. 근데 새끼 실으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아무리 큰 공룡도 새끼 때는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아니 살아남게만 하면 되는 거지 공룡 크기 컨테스트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새끼 실으면 되고 공룡은 지금까지 한 500종류 정도 발견됐다 그러는데 제가 그 방주에 동물들 실어 넣는 거 계산해 드린 적 있나요? 그건 시간 관계상 못했네요. 참. 지난번에 대홍수 이야기할 때 이런 과학자들이 다 계산해 봤어요. 이 방주 크기 그리고 그 안에 동물들 한 쌍씩 종류별로 넣는다면 가능하겠느냐 다 해봤더니요 넉넉히 넣을 수 있어요. 공룡도 한 500종류 정도 발견됐다 그러는데 한 쌍씩 실어봤자 1000마리죠. 소 1000마리 정도를 방주에 실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충분히 실크도 남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이번에 못 해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건 좀 자세하게 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결코 이런 상황 아닙니다. 이런 방주가 이렇게 조그만 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는요 만화가 흥미가 있고 그러니까 만화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요 조금만 크면 이런 사실적인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기억났으니까 여러분 그 노아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별로 안 되시는군요. 예, 들은 분들이 뭐 그다지 평이 좋진 않던데. 예,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도 실었습니다. 예, 하여튼 기본적인 종류들은 다 실었고, 자, 이건 이제 보충 설명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아담 창조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공룡과 사람이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윤곽을 잡아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대홍수 때가 이때거든요. 이때니까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이 대홍수 때까지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공룡도 창조된 이후로 그 숫자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근데 대홍수 때 방주에 탄 것 빼고는 다 죽죠.
이때 죽은 동물과 사람의 시체들이 여기저기 파묻혀서 화석이 돼 있고 석유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대홍수 때 방주에 8명 탔잖아요. 그 8명의 후손이 지금까지 70억 넘는 인구로 늘어났죠. 공룡도 당연히 방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후에 숫자가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으니까 아까 이런 증거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공룡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공룡들은 다시 멸종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공룡들만 멸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물들이 아주 빠르게 멸종해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개 동물들이 멸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동물들을 멸종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보호하자고 서로 약속 안 했으면 지금 웬만한 동물들은 다 멸종했어요. 인정하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아무리 멸종시키려고 해도 멸종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여러분이 지극히 좋아하는 바퀴벌레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깍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덩치가 큰 동물들과 작은 동물 어느 쪽이 멸종이 잘 될까요? 큰 동물들이 잘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을 피할 수가 없거든. 맞죠? 아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코끼리하고 바퀴벌레하고 숨바꼭질하면 누가 이겨요? 그건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큰 동물들이 계속 빠르게 멸종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요. 동물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멸종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동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한 역사는 아주 짧아요. 기껏해야 100년, 200년 요 어간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먼저 멸종한 동물들은 화석으로밖에는 발견이 안 되겠죠? 바로 그런 종류의 동물들을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룡이라는 동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얘 아시죠? 얘 이름이 뭐예요? 코뿔소. 얘 공룡이에요? 아니에요? 얘를 공룡이라고 했다간 왕따 당하죠? 근데 여러분 아까 그 트리케라톱스 기억나시죠? 얘는 공룡이에요? 아니에요? 쟤는 공룡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신기해요? 정답은 둘 다 신기한 놈이에요. 왜냐하면 소들이 보통 뿔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있는 놈이나 세 개 있는 놈이나 둘 다 괴물이죠. 아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을 싹 봤는데 눈이 가운데 하나만 있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다시 한번 옆을 봤더니 눈이 세 개가 있어. 둘 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둘 다 사실은 좀 이상하게 생긴 놈들이에요. 똑같이 이상해요. 근데 왜 얘는 공룡이 아니고 왜 얘는 공룡이에요? 더 특별해서가 아니고 얘는 지금도 살아있고 얘는 멸종했으니까. 아니 이럴 때는요 거꾸로 생각하면 훨씬 빨라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아프리카에 트리케라톱스가 수백만 마리가 떼를 지어 지금도 살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코뿔소는 500년 전쯤 지구상에서 멸종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과학자들이 어느 쪽을 공룡 취급했겠어요? 코뿔소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멸종됐으니까 공룡 취급하는 거지 공룡이라는 종류의 동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오늘날 돼지가 전 세계 곳곳에 꿀꿀꿀 잘 살고 있으니까 돼지를 공룡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돼지들이 500년 전쯤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과학자들이 그 돼지 화석 발견한 다음에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이름 뭐라고 붙여놨겠어요? 피그사우루스 또는 피그노돈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럼 코끼리도 멸종됐다면 얘는 엘레판토사우루스, 기린 지레포사우루스.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 기린을 그래도 살면서 여러 번 경험을 해보니까는 제가 그다지 신기하지 않지. 이런 기린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보다가 숲에 잠깐 들어갔는데 제가 나타나 봐요. 괴물이죠. 그렇죠? 쟤도 화석만 발견됐다면은 쟤도 공룡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동물 중에 제일 신기한 동물이 어느 거예요? 정답은 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안 신기한 동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양을 자주 보니까 얘가 안 신기하죠. 태어나서 얘를 처음 봐보세요. 괴물이죠. 털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공룡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먼저 멸종했으니까 살아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궁금증이 커져요. 맞죠? 거기다가 진화론에서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뻥튀기를 해놓는 바람에 더 신비해 보여. 거기다가 공룡을 신비한 동물인 것처럼 계속 포장을 해야 비즈니스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사람들이 공룡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뭐 육지상의 제일 큰 동물도 공룡이죠. 그렇죠? 멸종해서 없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공룡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한번 보면은요. 일단 공룡과 인간, 자, 첫 번째 공룡과 인간은 같은 시대에 함께 살았다,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다? 같은 시대에 함께 살았어요. 자, 두 번째 얘기는 아직 못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사자 나오죠. 말도 나오죠. 뱀도 나오고 동물들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근데 뭐 성경에 공룡이 나오나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세요. 혹시 대기 가진 성경에는 공룡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나온다는 말도 맞고 안 나온다는 말도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아무리 들춰봐야 공룡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맞죠?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연구해 보면 이게 공룡이구나 하는 것이 나와요.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여러분 욥기서 40장 욥 이야기는 아시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사탄이 배가 아파서 욥을 고생시켰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주죠. 그래갖고 여러분 욥의 친구들하고 입씨름하는 게 지루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짠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래갖고 내가 창조자다 이러시면서 설명을 뭐라고 쫙 하시는데 어떤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욥기서 40장이에요. 40장에 예전에 하마라고,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하마라고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즘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베헤못이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이 이거거든요. 요거 발음이 베헤못이에요. 그래갖고 영어 성경도 베헤모스라고 해놨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제가 뭐 스페인어 성경 뭐 온갖 성경을 다 확인해 봤는데 다 베헤못으로 번역됐는데 우리말 개역 성경만 하마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독창성. 근데 이거 하마가 아니고요. 어떤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에 관한 설명을 읽어보면 얘는 분명히 이제 하마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인다고 돼 있죠. 이런 백향목이 어떤 나무냐면요. 성전 기둥으로 쓰는 정도의 거대한 나무인데 바로 이런 나무예요. 근데 자기 꼬리를 거대한 나무같이 움직인다고 돼 있죠. 여러분 하마 꼬리 보셨어요? 좀 기억이 안 나는 분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 하마는 그 큰 덩치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꼬리가 살랑살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베헤못은요 거대한 꼬리를 가진 동물이에요. 하마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러분은 여기 이거는 이제 원어 그대로를 좀 번역한 그런 건데요. 요르단 강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강을 그냥 들이마실 정도로 거대한 동물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원어적인 표현은. 그러니까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동물이죠. 이런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목이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요거예요. 요게 아닙니다. 이건 새끼 꼬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내가 너를 만들 때에 함께 만든 베헤못을 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욥을 만든 것처럼 내가 저 동물도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는 이런 동물인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대한 꼬리를 가진 이런 공룡을 화석으로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예. 코끼리도 아니에요. 꼬리가 작잖아요. 얘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단어 하나만 딸랑 나온다면 우기기 나름이지만 자세한 설명이 있거든요. 육지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 공룡이에요. 자, 그다음에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욥기서 41장 그 다음 장을 보면은요,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등장해요. 이게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악어라고 잘못 번역돼 있었어요. 근데 리워야단인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도 리워야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리워야단이 어떤 동물인지 그 밑에 설명을 쭉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그럼 어떤 동물이 떠오를 거예요? 어떤 동물이 떠올라요? 여러분 입에서 불을 뿜는 용이 떠오르죠? 근데 용과 너무나 유사한 동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 입에서 불을 내는 용이라는 동물이 실제 역사 속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상상일까요? 일단 옆에 있는 분하고 상의해 보세요.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를 좀 해보세요. 자, 1번 살았을 거다, 2번 상상일 거다. 자, 그냥 느낌대로 해보세요. 1번 살았을 거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상상일 거다. 오, 거의 반반이군요. 내려주세요. 자, 근데 우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용에 관한 전설이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거라면 우리 조상님들께서 워낙 뻥이 심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그 소문이 퍼졌는가 보다 이래도 되겠지만,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용에 관한 전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게 가상적인 동물이 그렇게 전세적으로 전설로 발견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지구 곳곳에 그런 종류의 동물이 여기저기 역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입에서 불을 뿜는 동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부 과학자들 중에는요, 그거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입에서 불을 내는 것보다도 더 신기한 무기를 가진 동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예를 하나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요, 그 동물이 뭐냐면요, 옛 용가리고 요 동물인데 얘가요 그렇게 큰 동물은 아니에요. 조그만 동물인데도 기가 막힌 무기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 폭탄 먼지벌레 또는 폭격수 딱정벌레 또는 방귀벌레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떤 무기를 갖고 있냐면, 두꺼비가 얘를 잡아먹으려고 낚아채잖아요. 그러면 낚아채자마자 얘가 꽁무니에서 100도가 넘는 화학폭탄을 발사해요. 온도가 100도가 넘어요. 근데 맹물이 아니라 아주 자극성이 강한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꺼비가요 삼키지도 못하고 그냥 놀래갖고 도로 내뱉어버려요. 그럼 두꺼비 놀라서 헬렐레 하는 동안 얘는 바이 짜이찌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요 이런 식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꽁무니에서 100도가 넘는 화학폭탄을 발사하면 이 꽁무니 어떻게 되겠어요? 익어버리겠죠? 그럼 얘는 두꺼비 물리치고 나서 곧바로 중환자실 가야 되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얘는요 수십 번을 뿜어내도 끄떡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 과학자들 놀래갖고 얘 조사 좀 해보자 이래갖고 얘를 조사를 해봤더니 뱃속에 기가 막힌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 두꺼비가 낚아채자마자 씹지도 않고 삼켜버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낚아채는 순간 얘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뱃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얘가 낚아채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뱃속에서 하이드로퀴논, 하이드로페록사이드라고 하는 요 두 물질이 여기 연소실에 모여요. 그럼 거기에 효소가 딱 첨가되면은요 격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온도가 100도 이상 쫙 올라가고 압력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꽁무니가 타이밍을 맞춰서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퍽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꽁무니가 타이밍을 못 맞춰서 늦게 열렸다. 그럼 얘는 자살폭탄 테러 딱정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꺼비가 아이고 맛있게 익었네 이러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꽁무니가 너무 일찍 열리면 압력이 높아지기도 전에 미리 열려버리면 높은 압력으로 퍽 하고 나가야 되는데 낮은 압력으로 피식 하고 나가면 여러분 100도가 넘는 게 피식 하고 나가면 꽁무니 또 익어버리겠죠. 그럼 얘는 또 중환자실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얘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서 탁탁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이런 정교하고 특수한 무기를 가진 이런 동물들은 진화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진화가 맞다면 얘도 진화로 생겼다고 해야 되죠. 그러면 얘가 처음부터 저런 무기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평범한 벌레가 저런 무기를 갖도록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야 되는 거냐면 아주 옛날에 저 벌레들이 평범한 벌레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계속 두꺼비한테 잡아먹히고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진화하자. 그러니까 다들 좋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지금 의견을 내봐라 어느 쪽으로 진화를 해야 될지. 그랬더니 벌레 한 마리가 딱 손을 들더니 그럼 우리가요 두꺼비를 만나거든 꽁무니에서 100도가 넘는 화학폭탄을 발사합시다. 좋다. 근데 문제는 평범한 벌레가 이런 기가 막힌 장치를 가지려면 얘네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 잘못 다루면 뻥뻥 터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얘네들이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5천만 마리가 순교했어 이러면서 그래도 진화하자 이러면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실수해도 뻥뻥 터지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면 얘는 다 터져 죽어요. 그럼 얘네들이 그렇게 터져 죽으면서 진화하느니 달리기 연습 더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두꺼비 멀리 보이기만 하거든 무조건 튀어라 이게 더 낫지. 여러분 이런 특수한 동물들은요 진화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곤충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게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그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온다. 안 살아있죠? 제가 대고 있을게요. 네? 사격의 왕 폭탄먼지 벌레를 소개합니다. 일명 방귀벌레라고도 하며 특기는 전후좌우를 마음대로 조절하며 폭탄 쏘기. 자, 기억나세요? 그럼 천적들은 어떨까? 그때 고생했던 개구리. 건축의 사장꾼 두꺼비, 폭탄먼지벌레 대 두꺼비, 이 둘의 대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 스펀지 한번 나왔었죠? 두꺼비 폭탄먼지벌레를 보더니 관심을 보이고 잘 보세요. 아, 세 뚫어지게 쳐다보며 먹이의 행동을 관찰하는데 먹는 큰일 나는 거죠. 폭탄먼지벌레 겁도 없이 두꺼비에게 다가가고 두꺼비 얼굴 한번 털어주고 비장한 모습으로 자. 다가가는데 어떻게? 자, 드디어 침 닦고. 어머나 이게 웬일? 도로 뱉어냈다.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보자. 멜름 두꺼비 빠른 속도로 폭탄먼지벌레를 잡아채지만
폭탄 한 방에 두꺼비 무척 놀란 기색이 역력하고,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두꺼비 2차 시도. 그러나 또 베푼입니다. 역시 실패. 폭탄 먼지 벌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태연하지만 정작 자신있게 공격을 했던 두꺼비는 도망을 치려합니다. 혀만 살짝 내밀었을 뿐인데 단 한 방에 놀란 두꺼비. 그렇다면 두꺼비보다 덩치가 큰 쥐는 어떨까? 쥐가 저걸 먹어요? 쥐 폭탄 먼지벌레를 보자마자 바로 공격을 하지만 폭탄 먼지벌레 어김없이 폭탄을 쏘고 도망을 가버렸다. 쥐는 놀라 정신이 없고 결국 쥐도 한 방에 당했다. 폭탄 먼지벌레가 대체 무엇을 터뜨리길래 모두들 놀라는 것이죠? 폭탄 먼지벌레는요, 천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항문 주위에서 고온의 가스를 발포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스는 냄새가 매우 독하고요, 온도가 매우 높아서 천적들이 접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폭탄 먼지벌레는 몸속에서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효소와 반응해 가스가 만들어진다. 이 가스가 나오면서 폭발음과 함께 굉장한 열을 방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냄새 독한 가스의 온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열감지 카메라로 측정해보겠다. 먼저 폭탄 먼지벌레가 가스를 분출하게 한 후 열감지 카메라로 보면 가스의 온도가 무려 107도. 물에 끓는 전보다 높은 굉장한 온도다. 그간 스파닉에서 소개되었던 몸집은 작지만 그 위력은 대단했던 물방개. 물방개 한번 먹었다가 폭탄 먼지벌레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사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여러분, 작다고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꽁무니에서 100도가 넘는 화학물질을 발사하는 그런 곤충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럼 저렇게 본다면 오히려 입에서 불을 내는 동물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 몸 안에서 메탄, 알코올 이렇게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아까 저거는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낸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여러분도 가끔 뒤로 내보내시죠? 불이 안 붙어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몸에 저장하고 있다가 압력을 꽉 주면 뿜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스파크만 탁 튕겨주면 불이 확 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기 뱀장어 같은 건 몇천 볼트 막 전기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조합되면 얼마든지 불을 낼 수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사람도 그 차력사들이 막 입에서 불을 내고 이렇게 쇼를 하지만 입은 안 뒤져. 그러니까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종합해 볼 때 입에서 불을 내는 동물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곳이면 몰라도 성경에 써 있다면 긍정적으로 가능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입에서 불을 내는 동물이 역사 속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멸종된 공룡 종류 중에 한두 종류 이상이 그런 특징을 가진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성경에도 공룡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룡의 1차적인 멸종은 무슨 사건과 관계되어 있다?
대홍수. 네 번째, 방주의 공룡 싫었다 안 싫었다? 싫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 모아놓고 얘들아 공룡은 하도 커서 방주에 못 넣기 때문에 홍수 때 멸종했단다. 그러는 선생님들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 새끼 싫으면 된다 그랬죠. 예,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다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 홍수 이후에 공룡의 2차적인 멸종은 주로 누구 때문이다?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게 공룡에 관한 진실이고 그 증거들을 쭉 다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 관문. 오늘 이거 맞추셔야 귀가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일, 창조하신 일.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참 잘했어요. 여러분도 외우시면서 많이 놀라셨죠? 내가 이걸 외우다니 이러면서. 예. 자, 오늘 공룡 이야기 재밌으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근데 다 듣고 났더니 전체적인 결론이 뭐죠? 성경입니다.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난 5주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저희들이 찬양하고 또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이 많지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함께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나의 창조주를 믿으며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아버지 함께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창조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창조자